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이게 감이 있다는 건 대략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려줬어요. 이 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게 풀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단어를 딱 듣잖아요. 이제 영어 단어를 들으면 일단 나는 의미를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비슷한 소리가 안에 들어있는 것끼리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는, 전 프랑스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적 허용이 있으셨기 때문에 집에 까뮤와 사르트르의 책이 꽂혀 있었고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랑스랑 이 나라 이름과 비슷한 단어들 좀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뭐 frank, franchise, enfranchise, disenfranchise, franklin 이런 단어를 보면 다 안에 franc 이런 소리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거를 들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나, 우리가 활 그러면 막 확 살아있는 느낌 느끼는 거 어떤 감정을 느낄까? 요것만 알아내면 요 단어들은 내가 완전히 느낌을 장악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4개 국어, 5개 국어를 마스터한 친구들은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는 느린 것 같죠. 하지만 나중에 이 언어의 감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 단어 자체를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이걸 한 1년이나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아예 단어를 안 외워도 그냥 처음 보는 단어가 그냥 어감으로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배운 방식이잖아, 사실은.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말이다 보니까 이 단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기네 역사와 문화가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우리가 감을 파악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단어들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써보자. 이 단어들도 인생 역사가 있을 거 아니냐. 단어라는 게 누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어떤 의미로 썼는데 아들은 또 다른 의미로 쓰고 이런 인생 역사가 있을 테니까 친해져 보자. 그래서 모든 공부의 1번 원칙은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지난주에 했던 거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거고, 일단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가 항상 뭐라 하냐면 친해지는 거지. 내용과 친해지는 것이 외우는 것이 아니다. 친해야 된다. 마치 어떤 개념이나 학교에서 배운 개념이나 어떤 인물, 뭐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이 정말 옆집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친해야 된다. 자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프랑이라는 단어랑 친해져 보자. 얘는 어디서 온 애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여러 단어로 돌연변이가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져보고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람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나무 껍질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아이들한테 왜 아름답냐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 할아버지 피부 같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투영할 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단어랑 공감을 해보자. 이 소리가 도대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왔을까? 제가 알아낸 것이 뭐냐면은 원래 이게 굉장히 나쁜 단어였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욕이었다 원래. 어떤 욕이었냐면은 옛날에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제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에 북쪽에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봤을 때 야만족이죠. 이 야만족들을 프랑크족이라고 불렀었대요, 로마 사람들이. 거기서 유래했대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뭐 여진족, 거란족 이런 것처럼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북쪽에서 떠드는 야만족의 이름에서 이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냐? 이렇게 입고 다녔대요, 옷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직하다는 단어로 발전을 했냐? 이제 그거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치 형사 스토리 푸는 것처럼. 왜 원래는 야만족을 욕할 때 쓰는 단어였던 단어가 지금은 정직하다는 뜻으로 쓰이냐, 이 단어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요. 풀면 어떤 이유가 생기냐면, 이 프랑크족이라는 이름을 갖다 얘네들한테 로마인들이 붙여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전투 방식이었대요. 그냥 우리 뭐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영화 보면, 그 로마 시대 영화 뭐 배너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인들이 이렇게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사각형 반패를 쭉 들고 쫙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적군이 오면은 옆에 이렇게 독수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장군이 벌려, 찔러, 모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요새같이 이렇게 방패로 딱 사각형을 맞춰가지고 다니자. 그게 이제 로마의 그 거북이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적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는 거대한 나라고 이 프랑크족들은, 로마인들은 야만인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 같은 그 외부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네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내고 싸우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거대한 군대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네도
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전투 기술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도끼래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 양날이든지 사람 키만한 도끼.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방패를 놓고 이렇게 쫙 걸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도끼를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부메랑처럼 던져 이렇게 옆으로. 그럼 자, 제가 로마 군인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도끼 하나가 이렇게 날라오고 있어요. 사람 키만한 도끼가. 무섭죠. 아무래도 이제 도망을 가겠죠. 그럼 그 도망간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그 도끼로 그냥 다 로마 군대를 작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너무 이 지역이 정복이 안 되니까 이런 도끼 같은 놈들. 그래서 로마인들이 써 라틴어로 도끼가 프랑카였기 때문에 이 민족을 프랭크족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재밌어져요. 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근데 이 민족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프랭크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교황님으로 계신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사실 프랑크거든요. 프랑크의 이탈리아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의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왜 외우기가 힘드냐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 그러니까 외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프랭크라는 이름이 있더라. 프랭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자유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자유인이에요? 프랭크족들만큼은 로마한테 황복을 안 하고 자기네 독립을 지켜낸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프랭크라고 지어준 건 뭐냐면 너는 절대로 성공해가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이다. 이런 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외국인이란 것이 나랑 정말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우리와 감정을 가진 그런 동족이다. 다 우리 인간 다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영어 공부가 사람 공부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인 척하고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 공부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랭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국을 건국한 여러 위인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그럼 이런 이름도 되게 쉽게 외워져. 나중에 역사 시간에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을 외우려면 그냥 프랭클린 한국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내자고 어렵고 외국 이름이고 복잡한데 이게 뭔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역사도 쉬워지는 거예요. 린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상이 우리는 종살이 한 집이 없는 집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귀족 뭐 양반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최소한 노비는 안 했던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은 당신네 집안은 뭡니까 이름이? 그럼 우리는 프랭클린 집안이요. 우리는 자유인 집안이요. 우리는 노예 종살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프랭클린이라는 이름이 생겼대요.